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행정 쪽이죠. 그러면 행정 쪽은 반드시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교육 행정의 개념으로 보면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는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대별이 되는 거고, 조건 정비론이라고 하는 부분, 조건, 인적 물적 조건을 정비해 가지고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조건 정비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 행정의 원리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규적 원리, 이제 운영의 원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원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굵은 표시한 것들, 기획운동 원리, 자주성의 원리, 적도직권의 원리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운영의 원리에서 뭐 적응성의 원리, 안정성의 원리 이런 것들은 서로 상반되는 원리거든요. 변화하는 사회에 이렇게 신축성 있게 대응해야 된다. 안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진보적, 보수적 이런 원리들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문성 보장의 원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십시오. 굵은 표시한 것들. 자, 그 다음에 교육행정 이론 전개 같은 경우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행동과학론 뭐 이런 식으로 가고요. 여기에서는 문제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본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체계 이론에서 보면 이제 그 수업에서도 이제 체제적 접근이 있듯이 교육 행정 쪽도 이런 체제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체제적 학교를 뭐라고 하냐, 사회 체제를 보는데 개방 체계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특징이고, 거기와 관련된 것들이 개체수와 구화의 사회 체제 이론 해가지고 이 학교가 요구하는 역할과 그 다음에 그 교사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궁합이 잘 맞을 때 그 교사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이론을 보면 동기 이론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허즈베그의 동기위생 이론하고 그 다음에 브룸의 기대 이론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동기위생 이론 같은 경우는 위생요인 같은 거는 개선을 해주고 개선을 해주면서 위생요인은 불만족하고 관련되어 있고, 동기요인을 충족해서 이제 이것을 만족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동기요인, 만족요인 같은 경우는 개인 내적인 요인인 것이고, 그다음에 위생요인 같은 경우는 불만족 요인이고 개인 외적인 요인. 그래서 직무 자체, 직무 환경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생 요인을 충족시켜가지고 불만족을 제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나가서 동기 요인을 충족시켜가지고 이제 그 만족 요인을 증가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에 이제 학교 조직에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은 직무 재설계를 해가지고 직무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무를 실질적으로 확장해서 이제 요거 이제 동기 요인이 심적 성숙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동기 요인을 충족시켜야 돼. 그럴 때 바로 이 내적 동기가 유발이 되면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직무 확장으로 이렇게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교사 경력 단계화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직무 확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교사 경력 단계화 프로그램으로 허즈베그 동기위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블룸의 기대 이론이 있죠. 블룸의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유인가, 성과 기대, 보상 기대. 이 세 가지가 높을 때 가장 강력한 동기가 유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과를 기대를 하고, 내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기대를 하고, 이런 성과를 수단으로 해서 내가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성과 보상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매력적일 때 이때 동기가 체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블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그래서 허즈베그 동기위생이라고 블룸의 기대 이론 정도는 동기 이론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가장 과거에 보면 많이 출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있고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도성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한번 나왔죠. 카치 지도성 작년에 여기에서 제시문을 주고 그것이 어떤 능력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인간적 능력에 해당하는 거죠. 조직 내에서 원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타인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중요한 주제가 항상 이 교사나 혹은 학생들이 이게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하나는 어찌해야 되냐,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게 중요해요. 자발적인 참여, 소통과 협력,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학생은 공부를 하고 교사는 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하나의 소통과 협력과 관련된 능력이 카츠가 말한 세 가지 리더십 기술에서 인간적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있다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 상황적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2024년에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고요. 자, 그다음 이제 베스의 변혁적 지도성 이론 그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 빈도가 나름대로 있는 겁니다. 서지부안전 문화적 지도성 여기 소개되고 있고, 그다음 안치와 심스의 초고령 지도성 여기 소개를 해줬고요. 특징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인파워먼트 리더십, 이건 이제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리더십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OS의 도덕적 지도성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몬의 감성 지도성, 그래서 이제 골몬 같은 경우는 6가지의 그런 지도성 유형이 있는데 어떤 지도성을 택하든지 그 지도성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감성 지능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골몬의 감성 지도성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도성 이론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분산적 지도성이 있습니다. 분산적 지도성은 아무튼 이제 최근에 또 강조하고 있는 학교 조직 특성으로 이해하는 결합 조직, 인지이론은 분산 인지이론,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의 이제 기본 어떤 이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보면은 다중주체 상호작용, 네트워크 실행 뭐 이런 식으로 이 핵심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조직 이론으로 보면 이제 교육 행정이 아니라 교육 행정 조직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계층의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부문화의 원리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행정의 원리인가, 교육 조직의 원리인가 항상 묻는 것에 잘 주목해가지고 답변을 할 필요가 있고요. 조직과 관련해서 이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순기능, 역기능을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조직과 이제 그 참모 조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선 조직이 하나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제 학교 조직과 관련된 조직 유형에서 이제 칼슨의 봉사적인 유형, 야생 조직, 사육 조직, 그 다음에 에치오니의 수능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수능 조직으로 보면 학교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하냐, 조직으로 보면 이렇게 그 강제적 조직, 그다음 보상적 조직, 규범적 조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규범적인 요인도 있고 보상적인 요인도 있고 또 약간의 강제적인 요소도 있고 이게 복합돼서 복합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학교의 조직 특성,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 중요해요. 호의와 미숙결의 사회체제 모형. 그러면 학교를 하나의 사회체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보냐?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개방체계로 보고, 입력, 투입이죠. 전환, 출력, 피드백. 그러니까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 이런 식의 어떤 순환 속에서 공식, 비공식 구조, 그다음 기술관리, 문화, 정치가 이렇게 결합해서 성과를 산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호의와 미숙결의 사회체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체제 모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를 하나의 개방체제로 보는 그런 그 입장들이 이것이 호의와 미숙결의 사회체제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홀 같은 경우 이제 교육조직 모형을 유형을 이야기했는데, 관료성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조합해서 예보형, 권위주의형, 전문형, 혼돈형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출제될 때 혼돈형 같은 경우를 딱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요건 전문성도 없고 관료성도 없어. 개판이야. 그럼 요것의 대안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안은 뭐겠습니까? 전문형, 즉 전문성이 높은데 이제 그 관료성은 낮은 것이라든가, 혹은 이제 관료성과 전문성이 둘 다 높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바람직한 학교 유형으로서의 대안이 되겠죠. 권위주의적 유형은 아닌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조직의 특성으로 보면 그 많이 나왔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관료제의 특징을 설명해봐라. 그럼 관료제의 특징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관료제 규칙과 규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규칙과 규정, 요것의 순기능,
그 업무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해준다. 엽기능, 동조 과잉을 통해 목표 전도가 일어나게 하거나 형식주의에 빠지게 한다.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벌써 2번이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온다고 하면 분업과 전문화, 권유와 이게 몰인정서, 경력지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순기능이 뭐냐, 역기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더 나가면 뭘 물어볼 수 있냐. 여기 보면은 자, 이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은 개선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분업을 통해서 역기능이 이런 식으로 단편화, 내일만한 권태와 소외, 그다음에 단편화 이런 역기능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래 했을 때 그 업무를 순환하고 확장하는 직무 설계를 한다. 그다음에 공동 성과 지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한다. 교과 학년 간 협동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개선 장치까지 역기능 어떻게 해석할 건지 중요하잖아요. 역기능이 이거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들은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런 역기능 개선제까지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그다음에 에이크의 유한 결합책이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됐죠. 오래됐을수록 한 번 또 이제 다시 출제될 수가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한 결합체의 특징 같은 경우 이렇게 3가지로 좀 정리해놨는데 이런 특징 같은 경우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 정도까지는 어쩌냐 정리를 해야 하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역기능이 있는데 이런 역기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유한 결합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특징을 써라. 이렇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역기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래. 알겠죠?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점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 그러면 이 단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2가지 정도로 이런 기본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 놓으시라. 라고 그렇게 나온다. 그다음 민치법의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치법과 조직구조 유형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것이 참고해서 호의와 미스케리 학교 구조를 5개로 쪼개고 거기서 이제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이렇게 복합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데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는 한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전문적 관료제로 접근할 때 학교를 전문적 관료제로 접근할 때 그 특징이 어떤 것이냐. 문권하고 표준을 동시에 허용하고 느슨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고 이제 전문성이 기초한 권위를 발휘되고 이런 것들을 또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ONS도 이제 전문적 관료제와 비슷하게 이중 조직으로 이렇게 봤어요. 한편으로는 관료적 성격, 한편으로는 전문직 성격. 이 2개가 공존하고 있는데 그 경계를 잘 알고 이 둘 다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ONS의 이중 조직의 이제 그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코엔의 조직적 무질서. 3가지 특징이 있죠. 불분명한 목표, 불확실한 기술, 유동적인 구성원의 참여.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의사결정이 될 때 쓰레기통 모형 형태로 된다. 문제 해결자가 참여자 선택의 기회가 이렇게 서로 우연히 만났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주먹구구식의 의사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조직된 무질서하고 연결된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를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무질서를 관리하는데 이것도 개선책이죠. 개선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여겨봐 놓으시고 합니다. 학교 안에 조직된 무질서라고 하면 목표도 불분명하고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도 불확실하고 또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관심도 다르고 또 있는 시기도 다르고 이렇게 유동적이라고 하면 그런 무질서를 해결하려면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생계의 학습조직에서 학습조직을 어떻게 구축할래 나왔는데 이 생계 같은 경우는 개인적 숙련, 정신모형, 비전의 공유, 팀학습, 시스템 사고 이런 식으로 5개를 제시했고요.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습 조직하고 유사한 개념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다음에 이제 조직 풍토하고 조직 문화로 이렇게 가면은 조직 풍토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미트, 어떤 심리적 분위기를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호이와 미스킬의 학교 조직 풍토를 이렇게 개방풍토, 몰입풍토, 일탈풍토, 폐쇄풍토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개방과 이제 폐쇄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는 핵심이 교사 쪽이에요. 교사. 그러면 교사가 다 잘하고 있으면 개방풍토. 그다음 교사만 잘하고 있으면 몰입풍토. 또 교사가 이제 그 땡땡이 치고 있으면 일탈풍토. 그다음에 이제 교사가 다 엉터리면 폐쇄풍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네 가지의 그 학교 조직 풍토, 심리적 분위기를 호이와 미스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맥그리게